당선되는데 막 부담감이 안상수. 요즘 중국 관광객들 많이 줄었다면서요? 아, 예, 다행입니다. 꼭 믿으십시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제주의 날개 달겠습니다. 제주 경제 살리고 제주 잘 살게 할 후보 누굽니까? 한찬수! 자, 역시 이번 순서 예고해드린 대로 김영환 국민의당 최고위원 스튜디오에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화면으로 잠깐 보여드렸는데 지금 네. 안철수 후보 제주도 유세에 나섰습니다. 근데 굉장히 강행군인 것 같아요. 현장 위주의 지금 유세에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얼마나 강행군입니까? 아마 대구로 가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네. 제주에 갔다가 이제 다시 대구로. 네, 대구로. 네. 갔기 때문에 뭐 그 정도는 강행군 해야죠. 네. 지금 지지율도 뒤지고 있다고 하니까 네네. 열심히 해야 됩니다. 네. 네.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지율이 최근에 조금씩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하락세의 원인, 뭐 언론에서 여러 가지 원인들을 분석을 하고 있는데 국민의당 내부에서 분석하는 원인 뭘로 보십니까? 국민의당 내부는 잘 모르겠고요. 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데 네. 하락하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조정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다고 급격히 올라갔기 때문에. 네. 그런데 두 가지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한 가지는 국민들이 벽보는 15장을 붙여놨는데 네. 여론조사로 양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양강 국면이 진행됐는데 TV 토론이 진행되면서 이것이 실제로 5강 국면이 됐기 때문에 네. 똑같은 시간을 가지고 똑같이 토론하기 때문에 거기서 희석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아하. 생각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보역 논쟁이 많았습니다. 네. 주적이 누구냐 하는 논쟁 네. 또는 뭐 사드 배치에 관한 논쟁 이런 것이 진행되면서 실제로는 보수와 혁신의 양강구도가 만들어지니까 네. 첫 번째 토론에서만 우리가 그 적폐론 가지고 논쟁을 문재인 후보하고 했지 두 번째 논쟁은 다른 주제로. 유승민 후보하고 그 문재인 후보하고의 그 논쟁이 됐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는 홍준표 후보가 그 과실을 따먹는 이런 결과가 됐기 때문에 네. 그 이후에 우리 일무장관 문제 같은 네. 경우 송민순 장관 같은 것도 보역 논쟁이 진행되다 보니까 안철수가 좀 빠져 있는 그런 네. 상황이 있고 또 부분적으로는 저희 실수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TV 토론회가 주된 어떤 하락의 원인에 발판을 마련한 게 아닌가 이런 식의 분석을 하시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제 양강 구도가 만들어지는 양자 토론이 됐으면 네. 결과는 상당히 달라졌을 텐데 알겠습니다. 지금 그러지 못한 것도 영향을 주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심정수 차장 질문하시겠습니까? 오늘 안철수 후보 동선을 보면은 그 대구하고 경주 한마디로 우리나라에 이게 보수적인 유권자들이 많은 데를 가셨단 말이에요. 지지율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떨어지고 있는 국면에 원래 이렇게 보수표들, 안 후보에게 몰렸던 보수표들을 다시 찾아오기 위해서 다시 찾아와야 된다 이런 절박감 때문에 오늘 동선이 나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홍준표 후보한테로 지금 보수층이 급격히 이탈하고 있다. 이거 정말 체감하십니까?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상당 부분 의미가 있는 분석이라고 생각하고요. 능히 그렇게 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부동층이 제일 많은 지역은 대구 경북이었는데 네. 그분들이 전략적 선택을 함으로써 우리가 양강으로 올라갔던 거거든요. 네. 그런데 그분들이 TV 토론을 보면서 또 귀소의식이 있으니까 네. 새누리당에 대한 그런 또 자유한국당에 대한 그런 애정을 갖고 있는 분들이 부분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지지율이 내려간 것도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렇지만은 결과적으로 이제 막판으로 가게 되면 결국 홍준표 후보를 찍어서 사표를 만들 것인가, 네. 아니면 안철수를 찍어서 문재인을 막을 것인가 하는 그 결정을 하게 되는데 전략적 선택을 하게 되고 전략적 투표를 하게 되는데 그때가 되면은 전반적으로 지금까지 올라갔던 지지율이 회복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지금 모든 조사에서 호남이 문재인 대 안철수의 지지율이 2대1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우리가 체감하는 것과 전혀 다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나오는 여론조사는 몇 가지 점에서 정말 오보일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네. 2010년도에 한명숙 구의 서울시장 나왔을 때 네. 이
묻혀있는 표가 15% 정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무도 믿지는 않았습니다. 네. 나중에 까고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지난 총선 때 제가 제 지역구에서 지지율이 20% 이상 격차가 났습니다. 제가 국민의당을 했기 때문에. 네네. 절대 제가 저를 찍으면 저가 당선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아무도 믿지를 않았습니다. 네. 언론이 계속 그걸 보도했습니다. 지난 총선 때 여론조사를 보도했던 종편을 포함한 신문과 언론인과 여론조사 기관이 전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근데 까고 보니까 제가 안산에서 이겼습니다. 네. 부잘자에서만 졌고 399표 차이로 졌습니다만은 여론조사를 정말 잘못 보도해서 민심을 왜곡하는 경우가 많다고 네. 생각합니다. 그때 우리가 가져야 될 기준이 두 가지가 있는데 지역에 돌아다니고 보거나 가까이서 보면은 이 바닥이 다른데 바닥은 다른데 여론이 다르게 나타나는 거 그게 있고요. 또 하나는 말 없는 다수가 있는 경우 이것이 네. 이제 다른 것인데 이번 선거는 정말 여론조사가 전혀 맞지 않는 결과가 될 것이다.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급상승할 때도 캠프에 여러 번 물어봤습니다만 수치에 일희일비하지 않겠다라고 대답이 돌아왔었거든요. 그런데 또 떨어질 때도 역시 숫자는 별로 믿지 않으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우선은 조금만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네네. 지금 이게 조사의 지형이 65대 35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진보가 65가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를 지난 대선에서 찍었던 분들이 한 60% 이상이 응답하고 있고 박근혜 후보를 찍었던 분이 40% 미만이 지금 응답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선거 결과를 놓고 생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네. 이 ARS 조사의 경우는 이 전화를 받아서 끊지 않고 해야만이 이것이 그렇죠. 데이터에 들어가게 되는데 문재인 지지자에 비해서 안철수 지지자가 1.7배 정도의 강도를 갖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를테면 지금 40대 30으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만은 40을 1.7로 나누게 되면 이것이 오차 범위 내에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서는 결과를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네. 때문에 선거 결과에 대해서 낙관하고 있습니다. 손수 변호사님 질문해 네. 주시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번 대통령 선거 관련해서 여론조사가 굉장히 주요한 그런 이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 관련된 질문을 하나 좀 드리고 싶은데요. 국민의당에서 한 여론조사 기관을 이제 고발했습니다. 고발했고 지금 또 여러 가지 법적인 그런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여러 기관 중에서 유독 그 한 기관만 그 상대로 고발을 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그 국민의당에서 문제가 있다, 이거는 범죄다라고 생각을 해서 고발을 하셨을 텐데 그와 거의 유사한, 거의 동일한 질문 항목으로 여러 기관이 동시에 진행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유독 그 중에 딱 한 기관만 선정해서 고발하고 나머지 기관은 전혀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혹시 이게 법적인 그런 형식이지만 실질은 정치적인 그런 그 행위 아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답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그거는 뭐 어떤 내용으로 고발했는지 제가 잘 알지 못하고 여기 왔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여론조사가 이렇게 무책임하게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두 개의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하나는 그 JTBC의 그 방송 토론 이후에 전후를 한 여론조사 아까 우리 네. 통화 채널이 보고 있는 그런 조사가 있고요. 그것도 한 10%, 11% 우리가 뒤지는 결과입니다. 네. 근데 그 조사는 오늘 그 거론되고 있는 그 조사는 18%가 뒤지는 결과가 됐습니다. 반토막이 났습니다. 이건 좀 너무 심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조사를 보면은 전화를 받아서 전화를 끊은 비율이 2,000통이 넘습니다. 그리고 부적격한 것이 3,000통이 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걸러내느냐 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선거 결과가 대선에 영향을 주고 그래서 이 심리적으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게 하게 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뭐 고발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좀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이것이 표심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그런 뜻으로 아마 고발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안철수 후보 하면 사실 지금 TV 토론회가 같이 떠오릅니다. 굉장히 많은 패러디와 영상들이 인터넷에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요. 그 주요 장면들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제가 갑철수입니까? 안철수입니까? 다시 한 번요. 갑철수입니까? 안철수입니까? 무슨 말씀이시죠? 이게 그 민주당의 네거티브 문건입니다. 제가 MB 아바타입니까? 한간에 그런 말도 있죠. 아니, 지금 문 후보님 생각을 묻습니다. 그러면 저는 지금 방금 말한 그런 이야기를 제 입으로 올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지난 대선 때 후보를 양보해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더 이상 이명박 정부가 정권이 연장이 되면 안 된다고 저는 결심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도 MB 아바타입니까? 안철수 후보님, 아니면 아니라고 본인이 해명하십시오. 안철수 후보님의 사모님에 관한 의혹도 국회 상임위 열어서 해명하고 싶으면 해명하십시오. 정 문재인 그걸 하지 마시고 국민들 바라보고 정치하시죠. 그냥 정 문재인 반대하기 위해서 정치하십니까? 지금 그러면 MB 아바타가 아니라고 확인해 주시는 거죠?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안철수 문재인 두 후보 참 토론하는 거 보니까 이게 초등학생 감정 싸움인지 대통령 후보 토론인지 내가 참 알 길이 없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네, 손수호 변호사 질문할 게 있으시다고요.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도 많이 궁금한데요. 안철수입니까? 갑철수입니까? 라는 질문. 또 MB 아바타입니까? 라는 질문. 이게 혹시 안철수 후보가 즉흥적으로 즉석에서 생각나서 한 것인지 아니면 이제 요즘 미디어 본부장님이시잖아요. 혹시 안철수 그 캠프에서 다 합의해서 준비한 전략인지 네. 아니면 그 캠프에서는 다 하면 안 됩니다라고 했는데 안철수 후보가 이건 꼭 하고 싶다라고 해서 한 것인지 좀 궁금합니다. 그 두 가지가 다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그날 리허설을 했습니다. 한 네. 1시간 정도의 리허설이 있었는데 거기서 기조를 미래로 가자. 네. 그 안철수의 컨텐츠로 가자. 그렇게 얘기는 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 질문이 나왔는데 다만 이제 민주당의 그 네거티브 문건이 발견이 됐으니까 네. 이런 거 좀 하지 말자. 이 네거티브 이거 하지 말자. 그렇게 짚고 가자. 네. 그런 얘기는 있었습니다만은 조금 더 나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아마 호남 지역에 너무나 많은 네거티브가 진행되고 있고 그것이 아마 보고로 올라왔기 때문에 안 대표께서는, 안 후보께서는 아마 가볍게 짚고 간다고 생각했는데 이것이 좀 길어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아까 앞부분에 얘기하실 때도 TV 토론회의 영향이 지지율 하락에 조금 지대한 부분이 있었다 그랬는데 내일 또 5차 토론회가 있습니다. 그럼 내일 전략은 어떤 부분에 집중하실 예정? 뭐 지난번에 트럼프의 경우도 그랬고요. 과거 박근혜 후보의 경우도 그랬지만 TV 토론이 지지율 하락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그렇지만 응답자들이 응답하지 않는 또는 무관심한 빠져나가는 그런데 결과가 있기 때문에 지지율 투표 결과보다는 그 여론조사에 영향을 준다. 그렇게 저는 네.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잘해야 되는지를 여쭙습니다. 네. 저희가 좀 잘못한 것, 저도 좀 네. 잘못한 것이 처음에 1차 투표, 1차 하실 때 너무 경직된 그런 표정을 지었기 때문에 2차에서는 참 많이 웃으시고 편안하게 이렇게 하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고 나니까 3차에 갔을 때 우리 지지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좀 더 카리스마 있게 자신감 있게 하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조금 더 강하게 하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안철수 대표의 그 성정이라고 할까 이 그 태도하고 맞지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들어가서 뭐를 추궁을 한다거나 윽박지를 한다거나 무슨 치고 들어간다거나 이런 거에 익숙하지가 않으셔서요. 그래서 굉장히 그걸 잘못 우리가 말씀을 드렸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제 4차 토론 때는 전혀 안철수식으로 하시는 게 좋겠다. 만약 그렇게 싸우는 게 불편하시면 안 하는 게 좋겠다. 또 자기 말씀을 하는 게 좋겠다. 자기 정책을 갖고 하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주의했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오늘 안 후보께서 제주도 갔다가 이제 대구 갔다가 뭐 경주도 가시고 있는데 결국에는 그 TK 민심 아까 최고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TK 민심이 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론조사를 보면. 근데 실제로 이게 보수층의 전략적 투표 심리 이럴 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좀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면 홍찍문 네. 홍 후보를 찍으면 문재인 후보 된다. 근데 요즘 보면은 홍이 또 될 수도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금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연대 어차피 이제 내려가고 홍 후보가 많이 조금 더 올라오고 하면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물론 손학규 그 중앙 상임위원장께서 항상 그 저희 선거대책 위원장께서도 그걸 말씀하셨지만 연대 정말 없는 겁니까? 예. 우선 대선 전에 연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 아까 얘기한 아바타 그 있던 날도 저는 말씀이 뭔가 좀 긍정적인 뭔가 대안과 정책을 던져줘야 그 아젠다가 글로 가지 무조건 미래로 가자 해서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40석 갖고 집권한다는 그 말씀에 대해서 좀 더 국민들한테 소상한 뭐라고 할까
마스터 플랜을 보여드리는 것이 좋겠다. 어떻게 되는 건가? 통합정부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협치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를 보여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 건의를 드렸었습니다만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일 발표하시는 걸로 돼 있습니다만은 만약에 집권하게 될 경우에 안철수의 정부가 어떤 형태를 띠게 되고 누구와 손을 잡을 것이며 어떻게 연대할 것인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잠깐 네. 하나만 여쭤보. 내일 총리를 실명으로까지 거론하실 겁니까 혹시? 그건 전 모르겠고요. 네. 그냥 아마 원칙적인 어떤 집단과 실명이 나오는지가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사실. 그건 하지 않을 걸로 지금 생각이 됩니다. 안 네. 하신다. 네. 예. 알겠습니다. 불발 질문을. 네, 오늘 스튜디오까지 직접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